그 마늘종, 예. 마늘명가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예. 그거 봤는데. 예, 그 마늘명가 대표님하고 연이 있기 전부터 저거를 개발했던 게 예. 목적이 뭐였냐면요. 예. 주화 마늘 생산하려고 한 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 네. 농사 짓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잣값이에요. 그렇죠. 종잣값이죠. 예, 그 다음이 이제 뭐 농약 뭐 이런 건데, 예. 그 종자 가격은 매해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종자는 또 비싸게 팔잖아요. 그냥 일반. 예, 그 맞아요. 마늘보다는. 10만원으로 비싸요. 근데 그 씨마늘도 뭐 씨마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알 길이 없잖아요. 모양만 보고는. 그렇죠. 예. 모양만 보고는 당했잖아요. 솔직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주화 마늘인지 아닌지. 예. 당구냐 예. 아니면은 그 당구에서 생산한 일대, 예,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아예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해가 이게 바닥이 이상한 거예요. 종자 바닥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주화 재배로 하기에는 그 주화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구가 잘 안 크잖아요. 네. 마늘종을 자르는 이유가 그 주화로 가는 에너지를 예. 그 담화로 가게 하려고 자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이거 방법 없을까? 예. 차라리 주대 작업하면은 위에 그 쪽 다 남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그건 다 연근 거니까 예. 거기만 따가지고 하면은 작업하면서 그 채취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위도 다 매기고 아래도 다 매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겠다 예. 해서 만든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자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르면 더 좋긴 하죠, 당연히. 아, 안 잘라도 효과는 자른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예를 들어서 그 네. 뭐냐, 종이컵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물을 네. 뭐냐, 종이컵 반만 채우면은 예. 반만 채워서 둘이 먹는 거잖아요, 위랑 아래랑. 그렇죠. 근데 물에 계속 따라 넣어요. 그러면은 위도 둘다 먹겠죠. 네, 둘 다 먹잖아요. 먹고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고도 남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아. 뭔지 이해되시죠? 아, 저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유튜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예. 혹시나 걱정이 돼서 주화를 또 못 쓸까 싶어서. 오히려 주화를 더 좋게 쓰는 거죠. 제가 씨마늘을 샀다가 올해 네. 초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천평할 때 예. 주화 마늘 그 밭 10평만 있어도 1000평 심어요. 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따로 심어 놨긴 했는데 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화만 채취하고 마늘을 버리기는. 예, 그래서 2년 딱 기다리면 예. 자가 생산이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종자포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예. 주화 자체로도 팔 수 있고 주화를 네. 심어서 만든 그 당구로도 팔 수 있어요. 이거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늘 농사 짓는 분들은 저 당구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팔려요. 좋으니까. 또 그거 해가지고 당구 심어가지고 네. 쪽이 2개나 3개, 4개 붙은 것도 팔려요. 그리고 쪽이 2개, 3개 붙은 거를 갖다가 심어서 나온 게 그게 이제 종자 마늘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팔 수 있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아도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요는 항상 넘쳐나고 저거는 제대로 된 그 공급처가 없고 그냥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뭐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파니까 예, 그것도 무지하게 비싸게. 예, 비싸죠. 예. 만약 10,000평, 20,000평 짓는 분이 저거 대량으로 해가지고 팔면 저거 돈 돼요. 확실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려고 써다 있는 마르타 형님들한테 형님 이거 밭 한 200평만 한번 해보자 예.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아. 예. 실제로 돼요. 저도 종자 사는 거보다 내가 차라리 심어서 내가 실패하면 내 걸로 심어서 실패하면 덜 아픈데 남의 걸 사다가 심어서 실패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씨감자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인 게 예. 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맞아요. 감자는 자르기 전까지는 모르고. 맞아요. 잘라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저도 씨감자를 팔면서도. 근데 뭐 씨감자를 제가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마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파악이 다 됐고, 예. 또 겸사겸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화에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쫑 자르는 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사실. 많이 들어요. 아니, 한 뭐-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 뽑아야 되죠. 그래서 몰랐어요, 제가. 아, 뭘? 근데 네. 서산 분들이 저 네. 그 밑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네. 사실 불신이 되게 많아요, 이 지역에선. 아, 그 밑들이에 대해서.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근데 남들 다 주니까 그래도 그냥 주는 거고, 그러면 그냥 싼 거나 줘야 되겠다, 그게 그냥 여기 보편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아니 이거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거를 다들 불신을 할까 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음, 이게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면은 네. 앞전에 그 생식생장 전환을 한번 시켜놓고 약발 잘 받게 그렇게 하고 세포 분열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비대시키면 되는구나. 형님 제가 봤을 땐 이게 맞는데 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약값은 그냥 드릴 테니. 했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쓰는 자재가 아니라 다른 자재를 썼었는데 첫 해 민원이 뭐였냐, 할머니들이 마늘을 까는데 네. 마늘이 안 쪄겨진다고, 아, 손톱 나간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단단. 그 정도로 단단하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이게 방향은 맞구나. 네. 형님 제가 이거 또 딴 걸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엔 2개, 3개씩 한번 해보자고 테스트를.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저는 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늘명가 대표님이 이제 오신 거고. 근데 처음에 저 좀 굳이 안 잘라도 되긴 한다 사실. 네. 뭐 인건비가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첫 해나 두 해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일부 해보고 이거 안 잘라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니 저희 대표님 근데 저거 주와 좀 채취 좀 하면 안 되겠냐. 대표님 이거 돈 많이 들지 않냐. 근데 또 대표님 유통을 또 하시니까 어차피 마늘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고 나면 두세 개들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종자로 또 사용하시고 하시고 하니까 그 마늘명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종자 포갱신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냥 방향이 좋은 건 아는데 어쨌든 쫑을 안 자르니까 그건 좋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지다 오르카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물이 이빠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그 주기 전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걸 돌리고 주라는 얘기죠, 그게. 네, 그렇게 아니면- 하시던 비 오기 전날 주던 아니면 그 상황이 안 됐다. 그럼 약을 주고 한 반나절만 안 맞추면 되거든요. 비나 물이나. 그러니까 흡수는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반나절만 지나도 그럼 그때 스프링클러 막 돌려야 돼요. 약을 주고 반나절 지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확 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후가 상관이 없어요. 물이 많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 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일단 물이 먼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전후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서 마늘도 감량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건조시키면 막 팍팍 떨어지는데. 감량이 심한 이유는 마늘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감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장난 같죠? 수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 비대라는 거는 물 채우는 거예요, 물. 마늘 안에. 근데 이제 물주머니라고 봤을 때 세포 하나를 물을 무지하게 많이 넣어놓으면은 감량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주머니가 많으면 한 공간 안에서 하나의 물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물 양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 무슨 소리인지 되시죠? 네. 근데 얘에서 물풍선이라고 봤을 때 하나에다가 여기서 10리터 집어 넣으면은 그 들어간다라고 가정하에 이게 고무가 되게 얇아질 거 아니에요. 잘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10리터짜리랑 물을 1리터 집어넣은 거랑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는 여간한 충격에는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하자면 저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머니,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작업이 이제 중간에 커지다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무거워져요, 확실히. 왜냐면은 물 무게보다 그 세포막이나 세포벽 요 무게가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마늘명가 사장님은 쪽이 하나가 올라왔을 때, 마늘쫑 처음 쫑이 딱 올라왔을 때 한다 그러던데.
원래 그러니까 네. 플로우 처리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네.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마늘종이 올라와 있다는 건 이미 전환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죠? 예. 전환이 됐으니까 마늘종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걔가 1번이에요. 1번만 내가 눈에 보이면은 네. 2등이나 3등, 4등, 5등 한 요 정도까지는 이미 전환이 돼 있는 거고 예. 그 나머지 95등 그 이하는 아직 전환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직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95명을 5개의 마늘에다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전환제를 치는 거예요. 요 이해되실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마늘 개는 예.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고. 예, 나머지 애들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예, 근데 이게 날짜마다 원래 네. 평년적으로 한 4월 20일쯤인데 예. 이게 마늘종이 언제 올라오는지는 그의 기후마다 다르잖아요. 예. 걔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마늘 첫 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눈에 딱 한 개 보이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설명 좀 되셨을까요? 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 아니, 감사해요. 아, 이거 쇼츠 올려야겠다. 아니, 올리셔네, 올리셔. 아니, 이거 제가 유튜브를 각 잡고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예. 멘트가 좀 지금 설명드린 것만큼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좀 편하잖아. 이거 누가 이렇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아, 네. 이해 확실히 되셨죠? 예, 예. 예. 이 히스토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